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을 거주한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908번째 시간으로 반달속의 개똥참회라는 수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반달속의 개똥참회 정태헌. 어긋나게 돋은 왼손 엄지손톱 하얀 반달 속엔 나에게만 얼비치는 게 있습니다. 그곳엔 개똥참외와 뜸부기 울음 달빛과 유순이가 있지요. 저는 그런 엄지손톱을 지금도 금지와 중지 안에 감추는 버릇이 있답니다. 초등학교 적 우리 집은 학교와는 시오리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오가기 위해선 신장로가에 있는 유순인의 오두막을 거쳐야 했답니다. 다 꺼져가는 그 오두막은 막수를 파는 주막이었지요. 유순이 어머니는 박가분을 하얗게 바른 예쁜 여인이었습니다. 하늘색 물방울 무늬 블라우스에 쪽빛 통치마를 곱게 차려입은 모습을 가끔씩 볼 수가 있었으니까요. 6학년 같은 반인 유순이는 나보다 2살이나 많은 데다 키는 작았지만 제 또래보다 숙성한 아이였죠. 그래서인지 다른 애들보다 그네의 가슴이 사뭇 봉긋했답니다. 우린 그게 참 궁금했지요. 그러던 어느 체육시간이었답니다. 난데없이 소나기가 퍼붓는 바람에 우린 쫄딱 비를 맞고 말았습니다. 사내들이야 런닝셔츠도 입지 않은 우통에 고무줄 넣은 검정 무명바지 하나로 뛰어다녔지만 여자애들이야 그럴 수 있나요? 교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온몸이 흠뻑 젖고 말았습니다. 그때 교실에서 제대로 보았지요. 다른 애들하고는 유다르게 봉긋한 그 가슴을 말입니다. 작은 개똥참외만큼은 됐지요. 그게 그토록 궁금했지 뭡니까? 그점 학교에서는 교실 뒤편의 언덕을 파고 금붕어를 기르기 시작했답니다. 난생 처음 본 금붕어가 신기하기 짝이 없었지요. 그래서 점심시간이면 애들이 모여들어 금붕어를 구경했는데 그날은 유순이도 끼어 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유순이와 저는 연못가에 나란히 앉게 되었고 유순이는 못속의 물을 훔치며 금붕어의 노는 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곡막을 코올리게 덩추리 녀석이 유순이의 뒤로 살금살금 다가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떤 음모가 있구나. 전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순간 덩추리 녀석이 유순이의 간타우크를 밑에서 위로 훌떡 덜치고 마는 게 아니겠습니까? 간타우크는 요즘 원피스 같은 옷인데 유순이는 그만 아랫도리를 통째로 보이고 만 것입니다. 얼라리 꼴라리 아이들이 모두들 깔깔거렸습니다. 저도 그만 얼결에 보고 말았지요. 그러니까 요즘 초등학교 사내애들이 직구전 장난인 아이스케이크를 당한 셈이죠. 유순이는 얼굴이 홍당무가 돼서 단풍나무 그늘을 지나 넘어지듯 다른 밥지를 쳐 교실 모퉁이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틀 후 공작품을 만드는 자연시간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유순이와 저는 몇몇 애들과 한조가 되었습니다. 나무 인형을 만드는 시간이라서 유순이는 못질을 저는 나무토막 잡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만 유순이가 박아야 할 못은 못 박고 제 손을 망치로 내리치고 말았습니다. 눈에서 번개불이 번뜩이더니 왼쪽 엄지손톱이 벌겋게 부어올랐고 이내 시퍼렇게 멍이 들고 말았습니다. 고의였는지 실수였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틀 전 아이스케이크를 당한 안가품을 또래보다 어린 제게 했다면 전 정말 억울한 일이었지요. 전 얼결에 본 것뿐이니까요. 며칠 후 늦은 밤이 돼서 혼자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6학년이 대체로 중학교를 가기 위해 늦은 밤까지 학교에 남아 공부를 하던 때였습니다. 그날은 함께 다니던 동네 애들이 먼저 가버리고 나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또 저를 놀리려고 몰래 도망쳐버린 게지요. 전에도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서 파자마자 정문에서 기다렸는데 저희들끼리 후문으로 도망쳐버린 게 분명했습니다. 무서움을 많이 탔던 어린 저를 그런 식으로 곧잘 놀리곤 했었거든요. 혼자 갈 수밖에요. 그날은 명랑한 달빛이 미루나무에 걸려있는 밤이었지요.
무서우면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크게 부르며 달리는 게 상수였어요. 어지간히 불렀는지 목청이 아파올 무렵 유순이네 집 근처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늘 미루나무 밑에 쪼그리고 앉아 권련을 피우던 유순이 아버지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멀리서 보아도 그 집 앞길가 미루나무엔 반딧불 같은 불빛이 깜빡깜빡 했으니까요. 그건 유순이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는 중이란 신호였습니다. 유순이 아버지는 곱사등이에다 왼발을 심하게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몸인데도 늘상 밖에서 맴돌며 스성이는 것이 그 시절 제겐 유순이의 봉긋한 가슴 다음으로 궁금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유순이네 집이 점점 가까워져 왔습니다. 건너편 논 얼음에서 뜸부기가 우러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유순이가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네 아버지가 늘상 앉아있던 미루나무에 기대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처럼 늦은 시간에 유순이를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달빛 아래였지만 유순이라는 건 단박에 알 수 있었답니다. 작은 키에 꽈리 같은 유순이는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일순 전 당황했지요. 유순이의 다음 행동이 너무나 뜬금없는 것이었으니까요. 무언가 불쑥 제 앞으로 내밀었는데 저는 또 얼결에 그것을 받고 말았습니다. 제가 손에 든 것을 살필 틈도 채 주지 않고 그네는 손살같이 달려 오두막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뭐라 말이나 해주지. 어디서 났는지 제 가슴만한 개똥참이었습니다. 갑자기 뜸부기 울음소리가 커졌습니다. 얼결에 받아진 이 개똥참외를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어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달렸습니다. 왼손엔 개똥참외를, 오른손에는 진짜표 고무신을 쥐고 젖먹던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어머니는 발이 클 때까지 오래 신으라고 늘상 큰 고무신을 사주셨기에 달릴 때는 신발을 손에 쥐고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그만 돌부리에 걸려 덜컥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무릎팍이 시큰거리고 쓰라린 걸 보니 피멍이라도 든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릎팍 아픔보다도 더 먼저 느낀 것은 왼손의 허전함이었습니다. 그 꿀물 같은 개똥참외가 넘어지는 통에 어디론가 굴러가 버린 게지요. 아무리 환한 달빛이라 해도 우거진 풀숲 사이로 숨어버린 개똥참외를 찾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필이면 늦은 밤에 불쑥 참외를 줄게 뭐람. 넘어진 것이 순전히 개똥참외 탓으로만 생각되었습니다. 무릎이 몹시도 아팠지만 무덤이 근처에 있어서 더 이상 머뭇거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픈 다리로 동굴까지 달려오며 허고픈 말이 자꾸 목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입안에서 맴돌 뿐이었지요. 나쁜 계집애.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